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오늘 역시 여러분 덕분에 영상 잘 찍게 되고요. 계속해서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식은 사우디아라비아 소식인데요. 결국 이란하고도 관련이 있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우디가 지금 미국이랑 민간용 목적으로 핵 프로그램 협상을 하겠다라는 뉴스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 소식. 정상화된 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동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죠. 사우디는 이 와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의 담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접촉인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가 있는가 보도록 하죠. 사우디, 미국, 사우디의 민간용 핵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이스태블리쉬 한다라고 담화를 실시했습니다. 사우디에도 민간용 핵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민간용 핵을 하려면 지난 자료에서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아주 적은 양의 우라늄 농축도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의료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산업 목적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할 때 핵무기는 아주 높은 우라늄 농축이 비율이 되어야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핵무기의 파워가 되려면은 우라늄 농축의 90%가 된다. 90%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3점 몇 프로? 아무튼 그 정확한 수치는 명확하게 봐야 알겠지만 무튼 확연히 적은 수치로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핵무기 개발로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서로 간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핵무기 개발 가장 큰 골자는 우라늄 농축이죠. 그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우라늄에서 우라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이런 것도 역시 문제가 되고 우라늄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을지 이것도 아주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해서 봐야 핵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으로 오는 5월에 사우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소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밑에 지도가 보이실 건데요. 어느 쪽인지 대충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한번 알려드리면 왼쪽 위에 해안선이 복잡한 지역 있죠. 여기가 바로 유럽이고요. 이렇게 왼쪽 밑에 좀 넓은 영역 있죠. 여기가 아프리카일 거고요. 그 사이에 초록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그 주변 지역 대충 이렇게 돼 있는 지역 있죠. 여기가 대강 중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동이랑 북아프리카 모두 건조기후에다가 그리고 이슬람교 이러한 대강의 키워드로 많이 엮이긴 하지만요. 무튼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초록색은 이란입니다. 주황색은 사우디아라비아지 않습니까?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페르시아 계열로서 비아랍계 중동 국가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네. 이슬람 수니파이라는 이슬람 시아파로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이 두 나라는 중국의 알선 아래 정상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알력 관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 골자가 바로 자원이기도 하지만 핵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NPT를 지금 아직 안 벗어나긴 했죠. 뭔가 겉으로는 핵을 민간용으로 쓸 것이다, 평화적인 목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우라늄 농축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핵무기에 대한 의혹이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정부가 이것을 특히 인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할 의사까지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배경을 깔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핵무기 개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지금 사우디에 있는 핵 프로그램 구축 예정인 거는 엄밀히 말해서 핵무기가 아니라 민간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 이따 뒤에 내용 나오겠지만 자원 개발이라든지 지금 석유 외에
석유 외에 다자간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변화적인 목적의 산업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 에너지도 뭔가 다원적인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핵 개발인 것 같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에 사우디 이스라엘 외교 정상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죠. 지금부터 언급할 거는 이스라엘 정상화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우디가 뭐 군사적인 목적에서도 경제적인 목적에서도 안보적인 목적에서도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 그러니까 정상을 맺으면 여러모로 많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란을 견제하기에 너무 좋은 위치에 있죠. 이스라엘과의 정상을 하면요. 이란을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정보도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무역 면에서라든지 경제적인 교류 면에서라든지 앞으로 미래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기술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술, 뭐 농업, 뭐 고도화된 기술 여러 가지 많지 않겠습니까? 사우디 역시 그런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뭔가 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때 딱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마스가 기습 테러를 했죠. 그 다음에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죠. 그랬다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서스펜션 됐습니다. 다음에 어떤 내용이 또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우디의 리더라고 볼 수 있죠. 실세죠. 빈 살만 왕세자. 원래 압둘라 국왕이 있는데 현재 그 아들 있죠. 왕세자가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정상화에 높은 관심이 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 사실 이 두 나라는 원래 서로 나라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원수 관계죠. 어찌 보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맹주국이니까 그리고 많은 아랍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정하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리적으로 계속 뭔가 나라의 상황이 흘러가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변수들이 있는 거죠. 사우디가 미국의 안전 보장과 민간용 핵 개발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사우디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국가의 안위입니다. 왕정이라 보니까요. 매번 왕위에 대한 위태로움을 항상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또 국민들의 여론도 좀 의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최소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사우디 마찬가지. 정말 영역이 넓습니다. 아래로부터는 후티 반군의 위협을 받고 있고요. 북동쪽으로는 이란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쉽지 않은 게 있죠. 한때는 이스라엘하고도 좀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좀 더 위협이 많았었겠죠. 위협받는 느낌을 받는 게.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프로그램 개발. 일단 실리적인 목적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수입원도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석유 자원만으로는 현재로서는 당장은 생존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많이 불리할 것이다. 석유가 많이 사라지면 이제 사우디가 경쟁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에너지의 수입원을 그리고 뭐 그 원동력들을 다양화시키는 건데 핵 프로그램으로 넣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뭔가 그 실질적인 이유는 있다고 봐지는 거죠. 가시적인 팔레스타인 국가 성립 논의가 있을 때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겉으로는 일단 이렇게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돼야 정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 가장 많은 요인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주변 아랍 국가들의 반응 때문일 겁니다. 현재 사우디가 이슬람 맹주국일 수 있는 이유가 이슬람을 옹호하고 그래도 겉으로는 반시온주의를 옹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우디가 대표로 해서 이슬람 맹주국인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뭐 정상화를 한다. 주변 아랍 국가에 대한 큰 배신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 성립이 안 되고 이스라엘과 뭔가 정상화를 한다면 안보적으로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주변 나라들, 사우디를 둘러싼 나라들 다 공통점이 뭡니까? 반시온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지금 사우디와 국경인 나라 중에 이스라엘과 정상한 나라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냐?
두 개이네요. 어디냐면은 바로 요르단과 UAE입니다. 바레인도 있구나. 바레인 섬이긴 하죠. 자, 섬이긴 한데 아무튼 자, 이거 외에는 다 지금 이스라엘과 정상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 않고 외교 정상화를 한다,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정상화한다,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이란도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르고요. 이러한 안보적 위협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뭔가 사우디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지위도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메카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권위가 다 떨어지게 되는 것까지 많이 노려봐야 되겠죠. 원체 왕정 자체 성격도 어쨌든 팔레스타인하고 같은 아랍계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연스럽게 지지할 수는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아랍 국가 마찬가지로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안보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사회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아랍 분위기 이유, 특히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계속 실리냐, 명분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싸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명분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사우디가 현재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이 말은 뭐냐? 다른 에너지를 계속해서 수입하거나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화석 연료 뭐가 있습니까? 석탄, 석유지 않겠습니까? 특히 석유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줄여나가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주요 내용인데요. 사실은 텍스트에 담진 않지만 주의할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하고 있죠. 미국은 전략적인 나라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란에게 핵 폐기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게 민간 목적 핵 프로그램 협상이라고 하지만 핵이 생기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NPT에 의하면 민간용 핵 프로그램은 개발이 가능합니다. 엄밀히 가능합니다. 핵 무기를 반대하는 거지 핵 프로그램, 민간 목적 핵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NPT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이긴 하지만 핵무기 개발을 막는 거지 다른 거는 허용이 됩니다. 이게 뭐냐? 아무리 민간이라 하더라도요. 이란에게는 이게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갑작스럽게 사우디도 핵무기를 개발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플러스 사우디도 현재 계속 핵우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뭐 핵 프로그램이 잘 안 된다면은 핵우산을 좀 달라 이렇게 그대로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핵우산 얘기는 나온 적이 있거든요. 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우디에 드러난 것 자체가 이란에게는 위협일 겁니다. 이란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속적으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게도 압박을 받고 있죠. 플러스해서 정상화는 했지만은 아직도 알력 관계가 강하게 남아있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도 압력이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란에게는 핵 무기 개발의 핑계거리가 될 것인지, 명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것이 민간 목적 핵이긴 하지만은 이게 언젠가는 핵 프로그램, 핵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란으로 하여금 핵 그 프로그램 개발을 억제하려는 의도인갑다 해서 핵을 포기할 것인지 이거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사우디와 관련해서 이란과 결부지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이 있으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수였고요. 아디오스.